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 구매, 배송 대행 업체 선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에 앞서 왜 중국에서 소싱을 해서 쇼핑몰을 준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초보 사업가입니다. 팔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건을 제조할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건 더더욱 아니겠죠? 따라서 일반적인 병행 수입의 형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병행 수입만 하다가 노브랜드 상품을 팔고 여기까지만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 성장 가능성입니다. 병행 수입은 오랫동안 이어온 사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속성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지만 성장 가능성은 사실 병행 수입만 했을 경우 우상향하는 청사진을 그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병행 수입을 진행하면서 최종 목표인 브랜딩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또 진지해졌네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나만의 브랜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사업의 확장성, 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중국 병행 수입을 통해 가장 기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브랜딩과 관련된 사업은 나중에 또 수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1688에서 직접 상품을 보고 중국 동포를 고용해서 중국어로 1688 셀러와 얘기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중국 업체, 중국 구매 대행, 배송 대행 업체를 끼고 꼭 해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업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우리는 처음부터 너무 일을 크게 벌릴 수가 없는 초보자이고 아직 경험도 없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갖추는 그런 무리수를 둘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1688 사이트는 중국 현지 발급 카드만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 카드로는 진행이 어렵고 또한 언어의 문제 때문에 저희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문하면 바로 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배송이 쉽게 완료되지 않아요. 도매로 주문하고 우리가 중국에서 직접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1688에 있는 그대로 보고 주문서를 넣었으나 어떤 상품이 품절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할 수도 있고 상품 페이지를 보고 그대로 주문했으나 색상이나 디자인이 약간 다를 경우 셀러에게 따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문 수량과 다르게 배송이 될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한국에 있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랍니다. 네 번째, 중국 업체는 구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많은 거래를 통한 노하우가 축적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셀러와 금액 부분을 내고를 한다던가 구매 이력이 많기 때문에 등급도 높은 구매자로 되어 있답니다. 이런 부분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겠죠? 내고도 할 수 있고 구매 히스토리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업체에다 맡기게 되면은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한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즉각적인 대응을 이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쩌면은 이 초반에 진입하는 우리한테는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입 절차도 처음 하는 우리한테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략적인 절차만 알고 있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배송업체, 대행업체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입하여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PL 업체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검품검수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그러니까 내가 주문했던 물건하고 완전 다른 상품이 오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송대행 업체에서 많이 검품검수를 하면서 충분히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물품을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는 상식선에서 고통을 서로 분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럼 이런 대행 회사들의 수수료가 많이 궁금하시죠?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위아나 1688이 오픈된 금액의 3%에서 10% 정도 사이이며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개는 300만 원 미만 구매 시에는 10% 정도, 500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7% 정도, 1000만 원 이상에는 약 3% 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구매 대행, 병행 수입 구매 대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물건이 창고로 도착한 후 절차를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배송 대행인데, 일반적으로 구매 대행과 배송 대행은 한 업체에서 진행합니다. 편하게 저는 대행 업체라고 할게요. 중국 배송은 일반적으로 해상 운송이 기본입니다. 도매처에서 도매업자가 산다는 그런 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B2B의 경우 CBC 단위로 적용되어서 배송비가 청구가 됩니다. CBC의 개념은 뭐냐면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안에 이런 정도의 규모의 그 팔레트를 깔고 물건을 위에 쌓아 놓는 겁니다. 그게 이제 1CBM 단위인데요. 그걸 1CBM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 주문을 넣게 되면은 보통 3주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처음 주문은 좀 천천히 주문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제 두 번째 주문에서는 장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고 소진을 파악해 가면서 미리 주문을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재고가 떨어졌는데 물건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토어로부터 주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송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페널티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고 소진을 보면서 물건을 주문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배송업체를 택할 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업체를 택할 때 반드시 업체평을 확인해야 합니다. 셀러오션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업체평을 써놓는 회원도 있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그 업체평을 읽어보고 그 업체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작을 해보신다면은 아마도 여러분은 제가 선정해주는 업체를 쓰면은 좀 깔끔하게 진행이 가능하겠죠? 요율도 괜찮은 요율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제 방식도 미리미리 확인해 봐야 돼요. 계약서를 받아서 꼼꼼히 확인도 해야 되고 반드시 대행업체는 사업자를 낸 업체하고만 진행을 하셔야 안전하답니다. 중국에 있는 개인과 거래 시 유사시 잠수를 타는 경우도 덜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때 중국 업체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내게 되면 조금 더 신뢰를 주기 때문에 외화가 국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소명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매 대행, 배송 대행 업체의 필요성과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